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입주 물량이 많고 내년에는 훨씬 많고요. 내후년에도 많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반대로 하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됐건 미분양이 감소하는 지역들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거 입지가 변화하는 지역들 옆에서의 이제 이런 저층 아파트라든지 또 1억의 아파트라든지 구축 아파트들 이렇게 그런 아파트들은 투자 가치가 저는 높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 소액 투자를 하고 있는 건이아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 소액 투자자입니다. 저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기 이제 15년 동안 이제 공기업에서 일을 했고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잘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좋게 말하면 전업 투자자, 좀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제 백수로 네, 시간을 끌면서 이제 열심히 저기 책도 쓰고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일반 투자자이면서도 이제 4인 가족의 아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있듯이 네. 서울 또는 이제 수도권에 그 한 채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요즘 추세가 강한데 네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방에 있는 그것도 소액으로 1,000만 원대로도 네네.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또 뜻하지 않은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노하우를 네.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네. 소액 이제 지방 아파트에 대한 사실 우려라던가 선입견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안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지방 투자와 이제 서울 수도권의 투자는 조금 좀 개념을 좀 달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파이가 크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즉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그 아파트 가격을 투자하려면 자기의 자본금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었고 일반 직장인들이 뭐 몇 억씩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즉 서울 수도권이 맞긴 한데 서울 수도권에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나 여력이라거나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자기의 그릇, 즉 경제관념도 있고 자기의 또 투자관념도 있듯이 그런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 그릇을 점점 키워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그런 발판으로 짓기 위해서 지방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방 아파트 투자할 때 명심해야 될 조건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수요와 호재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서울 수도권과 이제 그 지방을 번점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참 많은 지역이 서울 수도권입니다. 그걸 네.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지방은 조금 인구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산업 기반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올라온 호재 같은 것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출렁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입주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물량. 네. 지금 대구가 상당히 많이 힘들거든요.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전남 지역이라는 곳에 지금 입주 물량이 상당히 과대하게 잡혀 있어요. 거의 한 뭐 액면가로 2만 채?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는 뭐 2만 5천 채.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입주 물량이 많고 내년에는 훨씬 많고요. 내후년에도 많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력이 빠르긴 합니다만 지방은 또 이제 인구수가 서울 수도권보다 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렇게 또 입주 물량이 한번 들어와서 회복하는 속도가 좀 느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분양이 감소하는 지역은 네. 좀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로 접근하라 이것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서 통계치라고 하거든요. 미분양이 감소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상승합니다. 네. 반대로 미분양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분양을 했는데 이제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 보면 미분양이 증가하면 매매 가격 지수는 반대로 하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됐건 미분양이 감소하는 지역들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제적인 얘기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미분양 투자로 성공한 지역이 포항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포항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역시 제철 예, 산업 포스코라는 아닐까요? 그 산업 기반 네. 도시도 있고 제가 들어갈 때는 지진이었어요. 아, 경주 그렇죠. 포항 지진 그래가지고 2016년경. 네. 네.
16년이었대.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네. 그걸 골조라고 하거든요. 네. 골조가 뭐 무너졌다는 뭐 이런 뭐 루머도 있고 하여튼간 심리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서 내려가 보니까 그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없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 들었던 입주 물량이 없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지역들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쭉 해보니까. 그러면은 올해 입주 물량이 좀 있긴 하나 앞으로 포항은 2년 내지 3년간은 입주 물량이 없고 그리고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면서 조건들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개 정도 잡아가지고 그때 솔직히 그땐 저도 무서웠습니다. 저도 초보여가지고요. 이게 맞는 거지? 아니면 전세를 낼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미분양이 점차적으로 계속 없어지면서 그 뒤에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들은 저는 괜찮다. 지금처럼 괜찮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분양이 이렇게 좀 없어지는 지역들은 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하고 강원권 그리고 전북 일부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미분양들이 없거나 없어지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럼 네. 그런 지역들은 좀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신축으로 접근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그런 개념에서 신축 네.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반 갭 투자하고 신축하고 투자를 해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신축의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하고 신축 아파트를 3천만 원 주고 전 3천만 원 주고 사거든요. 3천만 원 주고 사는 거하고 수익률 구간에서 얘보다는 얘는 요렇게 올라가면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3억짜리가 6억 되는 거하고 1억 5천짜리가 1억 7천 되는 거하고 수익률 차이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저도 돈이 없고 이제 그 보시는 분들도 소액으로 어느 정도 가성비를 높게 투자하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하면 신축 투자를 하려면 그 지역에 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전세가 뭐 4억 정도 하니까 뭐 1억 정도 든다고 한다면 솔직히 지방에 내려갈 만한 그런 메리트가 없거든요.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이 미분양 투자하고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 재개발 투자였던 것 같아요. 즉 네. 신축으로 갈 만한 투자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좋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분양으로 조건들이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도 조금씩 없애주고 중도금도 이제 없애주고 그러면 명의가 필요 없거든요. 지역별 지방 아파트 네. 소액 투자의 어떤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강원도 그리고 이제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네. 이제 주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강원도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 단지를 좀 이렇게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강원도를 그게 볼 때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눈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강원과 이제 이거를 영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기 속초와 강릉권 그리고 원주와 충청권이라고 네. 나눕니다. 둘 다 접근 전략이 조금 달라요. 둘 다 접근 전략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 쪽에서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인구 8만의 도시거든요. 네. 우리 소액 투자가 접근하라든지 뭐 이제 이런 이론상으로 통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제 가치 투자로 접근하시는 대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오션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그 탑층이긴 합니다만 이게 분양가가 15억이었거든요. 그게 또 이제 4동밖에 없었습니다만 그게 18억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어디 강원도에 강남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나왔다고 막 난리는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바다가 나오는 지역과 바다가 나오는 동과 바다가 나오지 않는 동, 바다가 나오는 아파트와 바다가 나오지 않는 동, 그러니까 오션이 나오는 동과 오션이 나오지 않는 물건의 차이가 지금은 한 3억 정도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한 1억 5천, 1억 8천 정도 벌어졌었는데 지금 계속 벌어지거든요. 뭔 소리냐? 바다를 바라보려는 이런 그 세컨하우스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소액 투자로 접근할 때 그렇게 이제 그 전면부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뷰가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보다는 뷰가 나오진 않지만 그 뒤에서 따라가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오션자이가 이제 10억을 이제 이제 8억 84를 기준으로 이제 거의 10억 가까이 찍거든요. 9억까지 찍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롯데캐슬 2차 같은 경우에는 걔가 지금 5억 구간에서 6억 구간에서 좀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속타로 따라가는 그런 아파트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얘가 대장주가 10억이 찍었으니까 나도 10억이 갈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대장주들을 조금 따라갈 만한 그런 이제 주공 아파트들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 이제 개발되는 이
저 1억이야 좀 소형 아파트들을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주고 사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속초 같은 구간에서는요. 반대로 강릉도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하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갭 투자 구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싸게 넣고 싸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B급 전략을 쓰거든요. 네, B급 전략이라는 게 뭔가요? A급은 다 좋습니다. 아. 어떤 지역가나 대장주들은 비싸고 좋아요.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좋은 거 좋게 저기 오래 가져가면 뭐 떨어지지도 않고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투자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A급들이 상승하는 걸 보고 B급을 따라가는 전략을 저는 B급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신축을 사더라도 A급 좋은 거는 못 사고 좋은 거 따라가는 미분양 아파트들을 저는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원주입니다. 제가 원주에서 투자 많이 해서 이제 미분양으로 이제 한 6개 정도 샀는데 이제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을 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가가 3억 정도인데 전세가가 3억까지 따라 붙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즉 그렇게 미분양이 많아질 때 접근하는 그런 전략과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B급이나 C급 정도로 갈 수 있는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들이 저는 지금의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A급들이 상승하면 같이 따라가는 지역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얘기 들은 것이 이제 이거 원동이라든지 원주 원동이라든지 그 지역이 개발 행위가 됐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4,500세대의 대단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공원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공원 들어오면 상권이 발달하고, 상권 발달하면 그 옆에 학군이 발달하거든요. 네네. 지금은 거지 같은데, 지금은 뭐 이제 길도 없고, 막, 어디 뭐 소방차도 못 돌아가고, 옛날에 막 불나고 막 그랬던 지역이거든요. 뭐 이주민, 뭐 해외, 뭐 중국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조선족 들어와서 막 그 살고 막 그런 지역.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런 지역들의 인근에 있는 그 구축 아파트들, 1억의 아파트들은 계속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들, 성장하는 지역들, 주거 입지가 변화해서 개선되는 지역들의 이런 구축 아파트 투자를 저는 조금 더 지금이라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라북도 지역도 네. 굉장히 추천해 주시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 이제 군산도 있고 네. 뭐 군산이라던가 익산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는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 투자할 때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수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방 도시를 볼 때 이렇게 두 가지 도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기반 산업에 의해서 그 지역이 성장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는 포스코가 있고요. 울산 같은 데는 뭐 중공업, 현대차, 그리고 거제 같은 데는 이제 중공업이라고 배를 크게 만드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도시를 산업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도시고 이제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같이 어떤 기반 시설에서 울산 빼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지역을 이렇게 성장하는 지역을 이제 소비도시라고 하거든요. 네. 소비도시에서는 물량에 되게 취약하고요. 산업도시에서는 경기에 되게 취약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군산 같은 데가 산업도시인데 산업이 네. 많이 지금 2015년 이후로 되게 무너졌던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네, 쇠락해가는. 네, 되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 기반 사업이 있었는데 뭐 이제 GM 대우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2017년에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울산에 있던 7개 도크를 달리기 위해서 군산에 있던 2개 도크를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군산에 있던 수요층, 즉 일자리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사업층들이 다 다른 데로 다 나가고 뭐 이제 뭐 대리기사 뭐 이런 식으로만 조금만 살다가 이제 되게 어려워진 지역이 이제 군산이었거든요. 네. 군산이 그러다가 그거는 그거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중공업이 다시 이제 이런 조선업이 다시 화랑이라고 합니다. 선박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대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도크 중에서 이제 그 군산에 보면 도크,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든 도크가 2개가 있거든요. 2개 중에 한 개를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다시 재가동한답니다. 그때 필요한 인원이 이제 올해는 800명, 그리고 내년은 2차, 3차까지 합해서 3,0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대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수요보다 뭐 공급은 별로 없고, 그리고 수요는 계속 들어온다는 게 이제 확실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좋아질 거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요가 2015년에 나갈 때 원룸부터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갖고 뭐 그 원룸이라든지 이런 뭐 부동산 임대사 하시는 분들이 다 저기 뭐야 막 폐쇄하고 막 이거 뭐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수요가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원룸 수요, 이제 작은 소형 아파트 그리고 이제 이런 저기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이렇게 좀 그 공유하는 이런 아파트들부터 되게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수요부터 들어와서 같이 수요가 들어온다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산 같은 데를 저기 많이 추천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도 또 투자를 하러 가면 막상 네. 투자금이 또 많이 듭니다. 네, 네. 좋은 지역은 또 많이 들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또 A급을 안 된다면 B급으로, B급이 안 된다면 C급 아파트로 들어가거든요. 가보시면 정말 이런데 사람이 살아야 되나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식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 오식동. 오식도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주거 지역이 아니고 거기가 이제 산업도시거든요. 이제 새만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새만금 옆에 이제 그런데 아파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걔도 신축이에요. 이제 1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도 다시 또 이제 새만금이 올라오면서 그 현대 중공업에 있던 그 직주근접이라고 표현을 네.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가 이제 주거 지역으로는 조금 더 비선호고 이제 초등학교밖에 없고 중학교는 없어서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만 그런 지역들이 저는 성장할 수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그럼 익산에 대해서 좀 네네. 말씀해 주시면요. 익산은 어떤가요?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자. 우리도 네. 저기 그 개발을 해서 좋은 아파트를 그 도심에다가 공급해서 사람들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성숙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이제 C급 지역에 마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마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익산은 지금까지 브랜드 아파트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일 좋아봤자 뭐 제일 아파트? 제일 아파트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제일 풍경채 뭐 이제 제일 풍경채도 없어요. 제일 아파트가 제일 좋은 줄 알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뭐 자이라든지 제일 풍경채라든지 뭐 이제 푸르지오라든지 이제 이런 일군 브랜드들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어. 그런 것들도 이제 또 비싸게 분양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3억에서 4억 구간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거든요. 뭐 군산은 6억 여기 저기 전주는 뭐 8억 막 이래버리는데 여기는 뭐 3억 4억대 분양하니까 저렴하고 좋고 브랜드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이제 다시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에? 익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익산도 계속 개발의 환경이 높아지고 주거 환경은 개선되며 또 그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익산에 또 이제 이런 도시만의 공원이 없었거든요. 네. 그 숲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공세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원을 지금까지 공급해 준 게 없어요. 그것도 이제 이런 대단위 공원, 뭐 큰 공원, 뭐 저기 아파트 단지 앞에 바로 있는 특례 사업으로 이제 자기가 들어오면서 공원을 만들어줬거든요. 이제 그런 공원들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2년 후에 입주하고 공원 지금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주거 입지가 변화하는 지역들 옆에서의 이제 이런 저층 아파트라든지 또 1억의 아파트라든지 구축 아파트들 이렇게 그런 아파트들은 투자 가치가 저는 높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익산에 달라지고 있는 환경을 좀 염두에 두고 인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을 공략해도 좋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는 충청북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이제 중심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저희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기도 이제 어느 지역에 가나 대장주가 있고요. 그렇죠. 따라가는 지역이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좀 머물러 있는 흐르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지역을 좀 먼저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충청권의 대장은 일단 세종하고 대전은 제외하고요. 예. 청주가 가장 대장이고요. 인구 네. 80만. 그리고 그다음에 충주라는 곳이 있는데 충주가 22만입니다. 인구수가. 아. 그리고 제천이라는 곳은 인구 13만인데 조금 뭐라고 할까? 행정구역은 충청도지만 강원권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원주의 영향권을 받는 지역이 이제 제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들도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인구수를 보기보다는 그 지역의 아파트의 대장주의 절대 가격을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22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인구 13만이라고 이제 안 쳐다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대장주의 가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4억에서 5억 구간 이렇게 나오면 그 후속 타드로 들어오는 저기 재건축 단지들은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저는 청주 쪽하고 제천 쪽에 이제 이렇게 충주는 빼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청주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물량. 물량.
네. 동남지구 물량이 15,000세대, 18,000세대가 끝나고 이제 세종도 이제 5생 끝나고 지금 6생 분양하고 6생 쪽이 조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세종과 동남지구 물량이 끝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입주 물량이 없으면 하락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네.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컸는데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나면 완료되고 나면 그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제가 구축 아파트들 뭐 이제 가경동에 있던 뭐 이제 이렇게 뭐 1억 5천 주고 제가 뭐 1억 주고 막 전세 빼주고 막 뭐 1억 2천 대 해주고 팔고 막 이렇게 뭐 힘들게 살다가 다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전남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경남권 미분양 잡고 다시 이제 충청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물량이 끝나고 신축이 들어가면서 미분양이 없어지는 그런 지역들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럼 이런 배통에 보면 되겠다. 특히 어디 외곽에 있는 택지 물량보다는 외곽에 있는 택지는 좀 전세가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도심 안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도심 재생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충 2구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모충 네. 1구역, 모충 1구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모충 1구역 같은 거는 미분양이었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었어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계약금 1,000만 원. 그것도 분양가가 뭐 84가 2억 4천 막 이러거든요. 지금 4억 5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들어가게 되면 계약금 1,000만 원에 또 이제 해지도 가능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청주를 제가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물량이 끝나가고 미분양에 대한 조건이 좋아지며 앞으로 좀 성장 가능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저는 청주였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투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청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들으면 청주, 충주, 제천이거든요. 네. 충주는 청주를 이길 수 없고요. 제천은 충주를 이길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주가 6억이고 제천이 6억이다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뭐가? 얘가 저평가거나 얘가 고평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얘가 떨어지거나 얘가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청주 구간이 8억 구간을 돌파하는데 충주 구간이 아직도 5억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런 재건축 주자들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던 것들이 이제 충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천도 혹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제천이나 고암주공 같은 것들은 이제 사시게 되시면 이제 투자금이 솔직히 늦은 건 인정해야죠. 늦은 건 인정하면 그런 단지들보다는 제천주공 1단지가 있으면 청천주공 1단지가 있으면 2단지도 있어요, 여러분. 네. 2단지도 사업성 있어요. 물론 토지 지분이 조금 이제 13평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좀 안 좋긴 하지만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는 저는 1단지보다는 2단지를 추천합니다. 그런 수익률은 식으로 더 접근합니다. 높다. 네. 저도 지금 주방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저는 1단지보다는 저 대부분 2단지 갖고 있거든요. 네. 1단지가 크고 좋아요. 알아요. 그거 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는데 투자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보다는 좀 적게 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산다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익산에도 영동주공 1차 그래서 일부러 안 사고 2차 샀고요. 신설자 아파트 일부러 사고 마동주공 1차 안 사고 거기 2차 밑에 있는 신설자 아파트 그런 아파트도 샀거든요. 네. 따라가는 아파트들. 네. 그런 식의 따라가는 아파트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